네, 한 주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기만 해도 진이 빠지는 경기가 연일 이어지면서 이번 한 주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조금 더 길게 느껴졌던 주간이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막판까지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과연 오늘 경기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잘못됐었는지 혹은 잘 됐었는지 선수들의 활약상을 통해서 그 면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해설에는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조용구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경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오늘 뭐 말씀하셨던 대로 기운 빠지는 그런 장이었던 것 같고요. 뭐 어제는 사실 수능날이었는데 수능날 사실 장이 좋았던 적이 없었거든요, 거의. 예, 근데 수능날 치고는 그냥 어제 조금 그래도 선방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상승폭들이 오늘 좀 많이 반납이 됐고 또 차별적으로 가는 것만 가는 그런 장세여가지고 네. 이 줄을 잘못 쓴 사람들은 아마 오늘 굉장히 좀 오늘도 그렇고 이번 한 주 동안 굉장히 어려운 그런 한 주를 좀 보내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단답형을 좀 여쭤볼게요. 줄 잘 서셨어요? 못 서셨어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게 만약 일방적으로 제약바이오 이 한쪽에만 줄을 서 있으면은 잘 섰다고 하겠는데 네. 이렇게 포트를 구성하다 보면 제약바이오만 사면 이것도 몰빵이 되잖아요, 사실. 그쵸.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종들도 좀 두루두루 편입을 했는데 그 다른 쪽은 굉장히 좀 소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려해서 저도 서로 좀 줄을 완전히 상생해서? 잘 섰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허 의원님 좀 어떠셨어요? 저요?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추가를 해주세요. 제가 일단 안 좋아요. 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별로 안 빠졌다고 하는데 네. 종목은 빠진 종목이 훨씬 많잖아요. 셀트리온하고 카카오만 저러고 있으니까 오늘 로엔도 좀 세긴 셌네요. 네, 이게 맞아요. 시총 상위들 일부 종목 아까 그 뭐였지? 코롱생명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몇 개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다 보니까 마치 막 그런 뭐 분위기에 편승해서 잘 된 것 같은데 보면 아마 포트 열어보면 네. 좀 그러니까 아주 몰빵하신 분들 아니면 다 힘들 것 같아요, 장세가. 아까 그 뭐죠? BGF 리테일 빠지는 거 보세요. 뭐 10몇 프로씩 이렇게 빼버리니까 예, 뭐 무서운 장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좀 사실 좀 화가 나더라고요. 막 요즘에 기관 수급 보면은 그것도 좀 사실 화가 나고 또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도 여기저기 막 숟가락 얹고 원래 말이 많으면은 뭔가 불화가 좀 일어나잖아요. 시장에서 말도 많고 이래가지고 이래저래 뭔가 구타를 유발하는 주체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과연 보겠습니다. 선수들은 어떤 성적 거뒀을까요? 라인업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1번 타자입니다. SK하이닉스가 시원스럽게 1번 타자로서의 활약을 펼쳐줬고요. 2번은 롯데채성이었습니다. 3번 SFA, 4번 로엔이 차지했습니다. 5번 타자는 액토주소프트, 6번은 대림비엔코, 7번 타자 두산이었고요. 8번 BGF 리테일과 9번 타자 중국 원양자원 이렇게 오늘 라인업이 꾸려졌습니다. 다른 날에 비해서 사실 좋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좀 라인업을 구성을 할 때 어느 정도는 좀 선방한 선수들 위주로 구성이 되고요. 이후에 부진했던 선수들, 특히나 뉴스가 있었던 선수들 위주로 하위 타선에 구성이 되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성적이 좀 좋지는 못한 것 같아요. 어때 보이세요, 전문가님? 이제 그 위기에 놓여 있었던 그런 선수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 9번 타자의 중국 원양전 이게 사실 이제 자격이 일시정지된 거면 다행인데 자격이 완전히 해제가 된 거면은 중대한 문제에 이제 휩싸일 수가 있는데 다행히도 뭐 일시정지라고 해가지고 거래 정지는 풀려서 참 다행입니다만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이제 하루를 겪었던 것 같고요. 아까 BGF 리테일도 잠깐 말씀 나오셨었는데 이게 사실 불과 이 방송에서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뭐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는 것을 측정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환경이 변한 건 아니거든요. 단지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지금 자꾸 몰리고 있다 보니까 이제 블랙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만 죽어라 가고 이런 편의점 관련된 기업들 뭐 실적이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기대치를 단지 조금 높여놨을 뿐이죠. 근데 너무 이제 하루 만에 격하게 좀 빼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던 것 같고 그 반대로 또 이제 거꾸로 이제 로엔 같은 기업은 또 아이유가 이제 연애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또 박살이 났다가 실적이 그래도 좀 괜찮네 싶으니까 또 이제 기술적 반등이 세게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어쨌거나 방금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뭔가 좀 이렇게 굉장히 어떤 이제 호재와 악재를 두고서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이제 반응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오늘 아니었는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됐습니다. 허 의원님은 좀 어떠세요? 네. 4번 타자 로엔 괜찮은 건데 오랜만에 진짜 홈런을 막 그러니까요. 쳤습니다. 계속 삼진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분했나 봐요. 헛스윙에 막 예, 네. 오늘 좀 많이 올라준 것 같고요. 그리고 BGF는 8번 진짜 진짜 이 현대리바트 이후로 또 BGF 한 방 먹이네요. 이렇게 약간 이쪽 컨셉 종목군들이 다 많이 밀린 것 같은데 BGF는 저번에 그
에세플러스 강방천 회장이 BGF랑 GS랑 백화점주 비교하면서 이 BGF가 편의점 하는데 왜 백화점보다 비싸냐, 이거 한번 잘 진작에 생각해 봐라라고, 아마 기사 한번 뒤져보세요, 있을 거예요. 그랬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그렇고요. 그리고 원양자원은 사실 저희가 막 신경 써서 보고 있는 종목은 아닌데, 원양어업 자격 정지 뭐 이건 뭔가요? 좀 이상합니다. 어쨌든 뭐 한 16% 빠졌는데, 네, 낙폭이 하루치고는 좀 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혹시 이 중국 원양자원 네. 이 내용 관련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전문가님이 간략하게만 좀 코멘트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원양자원은 이 말 한 번 잘못하면 또 큰일 날 수 있는, 이게 저도 원양자원에서 솔직히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사실 없습니다. 제가 네. 추천했던 적도 없고 그래가지고요. 사실 왜 거래 정지가 됐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기업은 네. 카페 다음 카페인가요? 네이버 카페도 이렇게 주주 모임도 있을 정도로. 주주 동호회가. 예, 왜냐면 이게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었다가 지금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어쨌거나 오늘 이제 해제가 돼가지고 하락을 했는데, 원영업 자격 일시정지라는 거는 이 기업이 하는 그 사업에 자격이 정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일시정지면은 다행인데, 일시정지가 아니고 만약에 자격이 그냥 해제가 돼버린 거면은 정말 큰일 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죠. 배가 노후돼서 배를 그런 바꿔야 건 되는 아니고요. 그런 이제 건가? 공시를 그런 거 한번 나와본 거 읽어보시면은 대충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해제는 됐고요. 그 왜 일시정지됐는지에 대해서는 공시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지금 것 내용 같습니다. 보니까 이달 10일부터 중국 정부의 원양어업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자회사인 이 자회사가 일시적으로 그 사업적인 기업 자격이 정지됐다라고 좀 공시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이 좀 일시적인 거였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거래가 재차 이루어졌는데 좀 크게 좀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좀 부진하게 9번 타자로 좀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요, 선수 한 명씩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어떤 선수 봐주시겠어요? 이제 일단 오늘은 로엔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좋은 기업이다라고 이제 종종 이 방송에서도 이제 언급을 드렸었는데, 우리 아무래도 이제 또 지금도 국민 여동생이라고 불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이유라는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아티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요? TV에 하도 많이 여기저기 많이 나가지고 뭐라고 불러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분이 연애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어쨌거나 나왔고요. 그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연애 활동이 조금 감소하지 않겠나, TV 활동이라든가. 근데 마침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앨범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신곡 나온 이 앨범이 잘 됐는지는 좀 모르겠어요. 저는 잘. 하지만 아이유의 이 팬들이 좀 굉장히 좀 워낙에 많다, 팬층이 두텁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은, 어쨌거나 10월 달에 나온 앨범이니까 10월 달에 이제 신규 매출 잡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 음원 사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 번 결제하면은 보통 한 달에 정기적으로 그냥 자동이체식으로 결제가 돼요. 휴대폰 결제로 몇천 원씩 나가거나, 아니면 그냥 1년 결제로 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니면 이제 통신사 혜택을 통해서 조금 싸게 이렇게 결제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한 번 그냥 이거 쓰면은 그냥 계속 이거 씁니다. 그래서 이탈자가 거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예전에 잠깐 뭐 KT뮤직이라든가 경쟁 회사에서 뭐 값싼 뭐 할인 이벤트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잠깐 이탈되는 사람이 있었긴 한데, 여전히 이제 로엔은 역시 이 음원 시장에서는 1등이구나라고 이제 확인을 했던 게, 3분기 이제 실적 가이던스 167억 원 정도였는데, 이거 상회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만 그냥 충족이 되는 수준에서 역시 예상대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다라는 그런 평가였고요. 그간의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반납된 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 나타났다고 보는데, 이런 실적 성장 추세가 만약에 이어지고 아이유 신작 앨범에 대한 신규 매출이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제 추세를 좀 돌려서 다시 직전 고점으로 좀 향하는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종목 보면서 로엔 하면은 이 아이유 효과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에서 차지하는, 매출에서 차지하는 이 아이유 양의 영향력이 3%에 불과하대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기사들이 나온다거나 이런 데는 약간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그 말씀도 맞아요. 워낙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아티스트가 굉장히 많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음원 사업이 원래는 중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3%라는 영향이 크다라고, 작다라고는 이야기를 못 하는 게, 왜냐면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회원이 계속 이게 쫙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고요. 만약 점진적으로 조금씩 늘어납니다. 굉장히 티가 안 나는 정도 수준으로. 그리고 계속 핸드폰이든 뭐 계좌 혜택이든 계속 자동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1%만 성장을 해도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경쟁 회사들을 뭐 KT뮤직이라든가 지금
뭐 벅스뮤직이라든가 내지는 뭐 삼성 뭐 밀크뮤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성장을 좀 제대로 못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앨범이 만약에 아이유 하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뭐 밑에 또 소속되어 있는 아티스트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신작 앨범을 꾸준하게 발표해 주면은 이게 영향력이 저는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 이 앨범이 저는 사실 못 들어봤거든요. 전 들어보진 들어봤어요. 않았는데 네. 이게 잘 나온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이 광팬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아이유 맞아요. 정도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광팬들이 어쨌거나 이쪽 앨범을 뭐 CD로 사든 아니면 음원으로 사든 구입을 좀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출의 상당 구간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 제재 논란이 다시 좀 아이유 양을 매스컴에 올려놓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또 열애설 때문이었고 한 차례는 또 이 샘플링과 관련해서 이슈가 있더니 이번 앨범 여러 가지 사실 구설수 아이유 양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못한 이슈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음원을 다시금 펼쳐보게 하는 효과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로엔 앞으로의 좀 주가 흐름도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이어서 허 의원님의 관심 선수는 예, 어떨까요? 저는 두산 가져왔습니다. 네, 두산. 오늘 네. 변동폭이 어마어마했죠. 네네. 아침에 많이 올라가길래 이거 이제 보자고 올려놨었는데요. 일단 뭐 차트 모양이 뭐 음봉에다 위아래로 아주 뭐 저런 차트 오랜만에 본 것 같은데요. 아침 뭐 대단하게 한 것 같아요. 일단 발표가 아까 뭐 4시인가 나온다고, 4시인가 내일이요. 7시인가? 아, 내일 나오나요? 네, 내일. 어쨌든 뭐 오늘 나오는 걸 봐서는 신세계는 되고 두산은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일단 뭐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죠. 근데 뭐 저번에도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 때도 아마 장중에 반영된 게 그대로 똑같이 나왔었기 맞아요. 때문에 네네. 좀 뭐 유사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두산은 동대문에 두산 타워 그거 100% 그 계열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이제 하겠다고 낸 것 같은데 뭐 잘만 되면 지금 뭐 매출이나 이익 성장 전망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근데 이제 다만 그 차입금 의존도가 이 회사가 한 41인가 42인가 되거든요. 연결 전체로 봤을 때. 그러니까 네. 계열이 다 두산 중공업, 뭐 인프라코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나와 있는데 합산을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될 수 있어서 뭐 좀 부채가 많다 이거는 좀 악재 요인인 것 같고요. 부정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신사업을 그 내수 소비재 쪽으로 좀 더 드라이브를 걸어보겠다 하는 것은 뭐 지금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전략을 좀 잘 짜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투자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세요? 아니면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기업이세요? 일단 빚이 많기 때문에 역시나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저거 사업자 만약에 돼서 올라가면 저번에 갤러리아 한 것처럼 그러겠죠. 단기간에는 발표가 되면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고 이제 분석이 막 나오겠죠. 또 뭐 얼마 동대문에 또 많이 가시잖아요. 관광객들이. 그래서 그러고 나면 좀 팔았다가 뭐 이제 실제로 확인하고 보는 게 맞겠죠. 예. 오늘 가장 핫했던 부분이 바로 이 면세점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이 이슈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셨나요, 전문가님? 저는 사실 이 이슈는 사실 안 보고 있었고요. 왜냐면 저번에도 하나 갤러리아 그냥 한번 상한가 그냥 들어갔잖아요. 네, 그때 상한가 안 그래도 제한폭이 높아졌었던 그런 때인데 투자는 이렇게 보면서도 이 뉴스상으로는 사실 많이 듣잖아요. TV에서도 뭐 나오고 누가 이걸 가져갈 것인가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누가 될지는 솔직히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근데 올라가는 걸 따라가는데 만약에 두산이 안 돼버리면 또 다 우리 입장에서 이게 박살나 버리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그냥 이거는 결과 나오고 나서 보는 게 낫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아까 해설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부채가 만만치 않아요, 기업이. 그리고 어제 이제 금리 동결하면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지속 성장이 좀 불가능한 기업 내지는 산업군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조정을 천천히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두산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두산 건설, 엔진, 인프라코어, 중공업 이렇게 있는데 다 지금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산업들이 아니에요.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기업도 영업이익은 분명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영업마진이 5% 미만 전후로 나오고 있고 이자 비용으로 그걸 다 소비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경기가 조금 더 이제 하향 조정되게 되면은 이런 기업들은 조금 어려워질 수 있죠. 굉장히. 내년에 만약에 또 미국에서 금리를 12월에 인상하든 내년에 인상하든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를 또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면세점이 되면 일단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으나 단기간에 이게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두산의 좀 명함은 좀 어두워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관련주도 정말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선수 한 명 더 볼까요? 네, 마지막 선수는 SFA입니다. 네. 네, 사실 OLED 관련된 장비 기업인데요. 참 많이 밀리고 참 못 가고 그랬었던 업종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왜 이게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가 이제 관심이 드디어 좀 받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SFA뿐만 아니라 뭐 동아일틱이라든가 AP 시스템이라든가 비아트론 같은 OLED 그런 정비 쪽이 잘 올라가는 것 같고요.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OLED하고 LCD하고 제조 단가가 동일하다, 이제 거의 비슷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작년 3분기 때는 이 OLED하고 LCD하고 이 제조 단가가 좀 벌어져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LCD 쪽이 그래도 이제 마진율이 남는, 그러니까 만들어서 갖다 팔면 어쨌거나 이익이 남았었는데 지금 OLED하고 LCD하고 제조 단가가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떨어지다 보니까요. OLED 팔면 어쨌거나 많이 남는데 LCD는 팔면 거의 안 남는 그런 수준이 돼버린 겁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하고 이런 쪽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었던 그런 결과고 공급 과잉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라든가 LG라든가 중국 쪽도 이제는 LCD는 끝난 것 같다 아무래도. 그래서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이제 LCD 라인 중에서 이제 안 되겠다 싶은 거는 이제 가동 중단해버리고, 그 남은 장비도 그냥 다 팔아버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앞으로 이제 OLED 쪽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모두 다, 이제 상승을 한 것 같고, SFA도 그래서 요즘에 이제 증권가 리포트들을 보니까 이제 가이던스를 보통 이제 올해 기준에서 내년에 한 20% 정도 성장을 예상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한 30% 정도는 넘어설 성장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좀 약간 선발주자가, 그러니까 선도주, 주도주까지는 되지는 못하겠지만 이 주도주 격의 이 업종군들이 조금 쉬는 타이밍에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는 그런 이제 흐름들은 계속 조금 연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에 약간은 좀 숨겨져 있던 이슈가 이게 아닐까 싶어요. 오늘 보니까 라스트 찬스에서도 저희 전문가분하고 객장분 모두 다 이 OLED 쪽에서, 디스플레이 쪽에서 추천주가 나왔거든요. SFA 오늘 라인업에서도 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서 MVP 뽑아보겠습니다. 어떤 선수에게 주실까요? 예, 오늘은 로엔이라는 선수를 MVP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경기 분위기 부진했지만 로엔을 선방했습니다. 오늘 장 7.93% 상승하면서 69,4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장 좀 준비를 해봐야 될 텐데요. 경기를 볼 때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이거 이제 말하면 좀 지겹습니다. 12월 뭐 금리 인상 이제 확실하다 또 얘기 나오고 있는데 말씀드릴 때마다 참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신경은 써야 되나 너무 이거를 집착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나침반이 없는 항해다라는 말씀을 종종 드리는데 이 뭔가 우리가 뭔가를 바라보고 따라갈 게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수보다는 업종 그리고 이제 이 선수들의 이제 모멘텀에 아무래도 계속 집중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요즘에 이제 분위기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OLED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 가능한, 그러니까 한미약품의 딜을 이을 만한 선수들이 이제 누가 있느냐 이거 지금 관심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지난주에 언급됐었던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기업들이 코스닥 제약 바이오 중에서는 제일 이제 탑으로 이제 상승을 했는데 아마 지수는 이렇게 조금 부진할지 몰라도 오늘 오후에 기관 투자자들이 제약 바이오를 좀 이제 쓸어 담듯이 아마 지수는 뭐 좀 정체되는 흐름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 업종 내지는 종목별로는 선별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 나왔었던 OLED 업종도 계속 관심을 꾸준하게 가지시고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심도 계속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저 포트에 좀 편입을 해서 끌고 가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소 좀 아이러니한 점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던 업종 가운데 하나가 이 의약이었고요. 반면에 이 막판에 코스닥 쪽에서 매수 유입시켰던 쪽은 또 제약 쪽이었단 말이죠. 종목별로 차별화가 되게 크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좀 종목을 접근해봐야 될지 고민이 돼요. 거래소는 한미약품이 빠지면은 빠지는 걸로 나옵니다. 이제 시가총액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한미약품이 어쨌거나 빠졌는데 지금 빠진 거는 뭐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자리가 너무 높으니까요. 그래서 약간 좀 개걸음 걷듯이 이렇게 좀 기어갈 가능성이 있고 그 틈을 타서 이제 약간 후발주 뒤를 이을 만한 애들이 선수들이 누가 있느냐 해가지고 뭐 코오롱 생명과학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조금씩 치고 나오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순환매적인 측면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수들 구성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내일장에 클린업 트리오도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 클린업 트리오 3종목 LG전자, SM, 인트론바이온까지 3종목 가져왔습니다. 방송을 하면서 사실 이 마감 방송 외에도 장중에도 여러 가지 방송을 좀 하다 보니까 오늘 LG전자 얘기를 저는 좀 여러 차례 듣네요. LG전자요? LG전자가 저도 이제 LG전자를 한 번도 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추천한 역사가 사실 없는데요.
요즘 좀 변화되는 조짐은 뭐냐면은 이 가전제품 쪽에서 지금 선전하고 있는 게 눈에 띌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TV CF 보시면은 세탁기 중에서 드럼 세탁기하고 통돌이하고 이게 생각외로 지금 굉장히 좀 판매가 호조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스마트폰보다 마진율이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스마트폰도 이제 V10이라는 그 브랜드를 사실상 지금 뭐 없어서 못 판다라는 이야기도 간간히 나오긴 하는데, 없어서 못 파는 게 아니고 사실 거의 안 만들었기 때문에 많이 안 만들었는데 의외로 잘 나간다 싶어가지고 다 팔린 거고요. 10월달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3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원래 영업이익이 많이 나와봐야 2,800억 원대 아니겠는가 했는데, 이제 모 증권사에서는 영업이익 전망치를 이제 무려 4,200억 원까지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 공매도도 굉장히 많이 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 이제 주식 대여 금지법도 추진이 되고 있는 만큼 나중에 실적이 예상 외로 진짜 굉장히 호조를 나타내고, 공매도 금지법이 이제 그 국민연금 주식 대여법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은 커버링도 굉장히 강하게 유입되면서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해서 이걸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SM도 설명해 주세요. SM은 최근에 그 증권가에서 나오는 리포트상으로 그냥 한번 보시면 뭐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분기 실적도 어쨌거나 굉장히 잘 나온 상황이고, 이제 중국 기업과의 이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매번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 이번 달 안으로는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언급들이 이제 최근에 뉴스폴로상으로 발견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간에 이제 중국과의 합작법인 설립이 그간에 무산이 되냐 아니면은 딜레이가 되는 것이냐 좀 의심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오늘은 그러한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지수 무관하게 좀 올라왔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이런 이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발표가 되면은 주가가 조금 더 업사이드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인트론바이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말씀은 워낙에 많이 들어가지고 거의 뭐 재탕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요. 예, 슈퍼박테리아 치료제 그 SAL200 그 치료제에 대한 이거는 이제 대표이사가 항상 이제 그 언론사 IR 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연내 기술 수출 분명히 이루어내겠다는 그런 내용들인데, 가시화가 이제 눈앞에 이제 다가왔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장에서는 라이센스 아웃이 추가적으로 가능한 그런 이제 그 바이오 신약 기업들을 좀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인트론 바이오가 조금 이제 두각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 종목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눈여겨볼 만한 선수로 꼽혔습니다. LG전자 SM 인트론 바이오였습니다. 코스피 지수가요, 주간 기준으로 3% 넘게 밀렸습니다. 그만큼 우리 증시 얼마나 어려웠는지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시원스러운 반격을 기대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